결혼 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결혼 자격증. 뭘까요? 제가 사실 결혼 10년 차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결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만약에 결혼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후에 결혼 자격증이라는 책을 꼭 내가 나중에 쓰겠어 라고 다짐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가져와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좋은 기회로 남미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한 1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스페인어 강의 한 하나를 들고 이제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스페인어 강의를 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남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까. 진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 굉장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보람도 있고 너무 좋다. 그런데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왔어요. 제가 남미에 갔다 와서 이제 벌써 30대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상적인 건 다 알고 있죠. 자,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꼭 해야지. 내가 그 사랑을 꼭 하겠어.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주고 또 주고 잊고 또 주고 주고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넓어요. 주고 또 주고 알겠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결혼 생활이 훨씬 쉬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자격증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고 혼자 아직 이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나눌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결혼 자격증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결혼하려면 뭐가 좀 갖춰지면 좋을까요? 인성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인성.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들. 네, 제가 생각한 부분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 어른 자격증. 19살 나이 되면 주는 민증 말고 진짜 어른이 되려면 그 자격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내 하루를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어야겠죠? 네, 하루를 꾸려가려면. 그리고 나의 일상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들, 밥 먹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일상들, 내 주변을, 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상이 가능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게 막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었고 남편도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서 다 해야 되는데 매번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굉장히 쉽게 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안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나라는 사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이걸 철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 훨씬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외적인 자격이라면요, 다음은 두 번째는 내적인 자격입니다. 나와의 대화가 가능한가? 나와의 대화는 뭘까요? 바로 자아 성찰과 성장을 위한 대화, 스스로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루를 살면서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나아지겠구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나와의 대화예요. 이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 성장을 향한 욕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나와의 대화가 되는 사람이 이제 타인과의 대화가 돼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인과의 대화는 너무 중요해요.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정말 막 설레고 떨리고 너무 좋을 때는 그 안 되던 대화가 막 돼요. 막 안 되던 공감이 막 되고 막 감수성이 생겨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그 기간이 내가 습관화되지 않았으면 어느 순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인과의 대화, 지금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먼저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의 대화. 자,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데 관계의 핵심이 대화, 바로 소통이에요.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통과 노력인데,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평생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노력을 하겠지만 너무 안 되면은 사실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부 관계는 어때요? 이 노력을 끝내는 순간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우리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소통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소통 안 하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분명히 어떤 상황이 생겨요.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갈등이나 문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생길 거고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친구 뭐 관계 좋은 사람 말고 원가족, 엄마 아빠나 형제 자매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스스로 어떤 소통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대화가 아주 잘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화가 아주 잘 된다. 한 분도 없네요. 대화가 아주 잘 되는 분이. 나는 주로 싸운다. 싸운다. 네네 아래로 들었어요. 자, 회피한다. 회피한다. 회피한다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맞아요. 싸운다, 회피한다, 함께 푼다.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건 우리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우거나,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회피하거나, 회피하다 보니까 다시 싸우고, 싸우다 보니까 회피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풀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자, 이 각각의 방법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먼저 넘어가셨네. 네, 문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싸운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상대방한테 있어요. 네가 이런 게 문제잖아. 네가 아까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싸운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피한다.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대응할 자신이 없어. 너무 두려워. 이 관계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 이런 두려움이죠, 회피는. 자, 근데 함께 풀어간다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한테 있나요? 그것도 맞는데 함께 풀어갈 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한 팀이고 문제는 여기 있다, 아니면 저기 있다. 저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돼. 저기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함께 성장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그 문제가 훨씬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정은 나와 너무 밀접하잖아요. 내가 너무 속상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근데 그 문제를 분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막 속상하게 하는 것 같고, 그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감정마저도 다른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섭섭했구나. 그럼 그 섭섭한 마음이 안 들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섭섭했다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다른 반응이나 다른 대응을 하면 자기 마음이 덜 섭섭할 것 같지.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서로 얘기하면서 그 간극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나와 분리시키고, 또 부부에 있어서 넘겨볼게요. 자, 마치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이 커플처럼 함께
이 인생이라는 빙판 위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맞춰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문제가 훨씬 가볍고 그 문제에서 나의 감정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훨씬 쉽게 그걸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마음의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몸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육아의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초반에 몸, 마음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 육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자, 부부의 대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마음의 대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 느낌은 논리가 아니라 그 감정, 느낌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아, 내가 속상해, 슬퍼. 그러면은 아, 속상하고 슬프구나, 자기야, 속상하고 슬펐구나.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제 신랑은 제가 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어. 신혼 초에 얘기를 했더니 그거 속상할 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었을 때 속상할 일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그래서 감정이 달라. 자기가 속상하지 않은 일도 나는 좀 속상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좀 위로를 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 위로를 해달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정말 현타가 온다. 이 저의 그 배우자분께서는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의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맞춰가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몸의 대화는 또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몸의 대화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성교육 강사기도 하고 이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남녀는 참 달라요. 몸 자체가 다르죠? 가장 특별히 다른 부분은 어딘가요? 몸 중에서 생식기입니다. 자, 생식기, 생명을 기르는 그릇이라는 예쁜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식기란 말을 들으면 좀 그래 막 이럴 수 있는데 생명을 기르는 그릇이란 아주 예쁜 뜻입니다. 자, 생식기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 남자의 생식기에 대한 느낌 뭔가 외계인 같다,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나에게 없는 거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남편을 봤는데 역시 너무 신기하다. 뭔가 외계 생물체 같고 자발적으로 뭔가 혼자 이 작용도 하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신기하구나. 남자의 몸이란 여자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직 어린데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라는 걸 이 어린 아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모든 게 신기해요. 막 손가락도 신기하게 보고 막 자기 손을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파리가 날아가면 그것도 막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서 파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애가 하도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기하는데 자기의 생식기, 아이한테는 고추라고 할게요. 그 상황에 따라 저는 맞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추 너무 귀엽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커서 표현을 할 때쯤 되면 엄마 이거 봐라, 자기 고추 커진 거 보라 그러면서 이거 되게 신기하지 막 이러면서 커졌어 막 이거 봐라 이거 와서 막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모르기 전엔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뭔가 좀 그렇다, 너무 거리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남자에게 생식기란 진짜 베스트 프렌드구나, 절친이구나. 남자의 구조상 어때요? 생식기는 항상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생식기와의 관계 굉장히 멀어요. 남자분들도 이건 알아야 돼요. 여자에게 성이란 남자에게만큼 가깝지 않아요. 여자가 생식기를 보기 위해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잡아서 거울을 들고 봐야 돼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만지고 절친인 남자들과는 그 생식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계가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바사죠. 그런데 제가 여자고 또 남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여자는 마음의 세계에 좀 더 특화돼 있고 남자는 몸의 세계에 정말 특화돼 있구나. 그래서 서로 몸 마음을 배우라고, 그래서 반반이 하나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면서 그런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 간의 대화, 마음의 대화는 여자에게 배운다면 훨씬 가까울 것 같고요. 몸의 대화는 남자에게 배운다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또 상대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대화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은 그 사람의 내공이 보일 거예요. 현실적인 대화, 뭐 경제적인 부분,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누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그 사랑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도 서로 함께 준비하고 나눠간다면 진짜 훨씬 결혼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막 나 혼자 막 끙끙대면서 투입하자 막 또 희생하자 막 이런 거보다 이야기해서 더 빨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계가 없어서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한 거,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도 인간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랑 싸워야지, 저 사람이랑 관계 이상하게 맺어야지, 저 사람이랑 진짜 뭐 나쁘게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해요. 좋은 사랑을 하길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한 팀이고 문제는 여기 있어. 우리 이거 함께 풀어가자.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훨씬 그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 요 두 가지 고민이 가장 크겠죠? 그럴 때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평생 그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멋진 성과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더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